최근 일본에서는 무인 판매 가게를 다 없애야 한다는 논쟁이 화제입니다. 그동안은 일본의 민도, 문화의 차이라며 자랑해왔는데 도리어 일본의 수치가 되었다는 분노와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고가상품도 아니고 대부분 만두부터 과일, 야채, 고기 등 식품들이 도난당하는 것도 일본의 수치라며 분노합니다. 이런 상황에 무인 판매점을 없애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분노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경단의 활동이 너무 심각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출판사인 소학관이 운영하는 뉴스포스트 세븐 온라인판은 오늘 무인 판매점 때문에 발생한 소란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최근 일본 내 무인 판매점이 있는 지역마다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에 응한 한 주민은 무인 판매점이 처음 생겼을 때는 모두 신기해하고 많이 이용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무인 판매점 때문에 매일 경찰이 오고 큰 소동이 일어나는 골치덩어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 있는 무인 판매점에서 도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수시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방송국이나 지역 언론사까지 출동을 해서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튜버들이나 틱토커들이 서로 현장 탐방 영상을 찍고 있고 간혹 골목에서 밤새 감시하면서 생중계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인 판매점 주인과 지역 주민들이 방문자를 의심하면서 갑자기 서로 싸우는 상황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범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실제 범인이 잡히는 날에는 온 동네가 떠나가는 큰 소동이 됩니다. 어디에선가 유튜버와 지역 주민들이 몰려오면서 상당히 시끄러운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좀도둑이 아니라 용접기를 들고 와서 토치를 켜고 불꽃을 내는 등의 행위를 하면 바로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유명한 장소가 되면 그때부터 무인 판매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장사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동 때문에 무인 판매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이나 신문으로 한번 보도가 되는 순간에 어디에선가 몰려와서 시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난 사고가 발생해서 지역 방송에 나오게 되면 자신의 집이나 골목 등 동네가 다 노출되는 것도 큰 불만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다 보니 도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유명한 골목과 동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번, 3번 도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 유명도는 10배, 100배로 확대가 되어버립니다. 무인 판매소 현장과 조금 가까운 일본인들은 한 번씩 다 와보는 생생한 범행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도난을 당하고 시끄럽기만 하니 가게 문을 닫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감시 카메라 설치 비용에 도난을 당하는 피해에다가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무인 판매점은 손해나는 사업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무인 판매점은 범죄를 유발하는 판매 방식이라며 빨리 폐업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난을 당하면 도리어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주인들이 유튜버와 경찰의 방문을 그냥 둔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도 도난을 당한 무인 판매점은 모기퇴치 조명과 똑같다고 지적합니다. 도둑이 여러 번 가게에 들어와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은 편의점 처마에 매달려 있는 모기퇴치 조명 장치와 같은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입니다. 도둑이나 절도 피해를 입기 쉬운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누가 오더라도 시끄러운 화제가 되면 좋겠다는 의도이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의 이런 호소의 주인은 도리어 내가 피해자이다. 불만이 있으면 도둑에게 이야기해라라고 거칠게 반발을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주민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감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무인 판매점이 위치한 지역에 자경단들이 일제히 활동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무인 판매점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즉각 지역 내 자경단들이 활동을 개시하면서 순찰과 감시와 체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자경단의 거친 활동을 둘러싸고 갈등도 생기고 있고 자경단 활동으로 억울하게 의심받고 체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여차하면 자경단을 모집해서 특별 감시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이런 자경단 모집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시 활동과 조직 체계가 있어서 실제 민간 경찰과 같은 강력한 활동을 합니다. 일본의 자경단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918년 쌀 폭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일본 경찰은 민간인들을 모집해서 자위대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경단에게 불만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손 하나 안 대고 코 푸는 재미를 들였고 관동대 지진 당시 한국인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직접 만들고 자경단을 조직해서 풀어버리는 범죄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국제반전이 날에 발생한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도쿄 각지에 또 자경단을 만들어서 진압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쿄에 1145개, 가나가와현에 634개, 사이타마에 300개,
지바에 366개 등 모든 지역과 동네마다 자경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경단을 관리하는 민간 법인 등 단체들도 수두룩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경단은 공권력의 보호가 없어서 권리 침해가 강하게 예상되는 곳에서 사법 절차 없이 자신과 공동체의 권리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과거 흑인들의 LA 폭동 당시 폭동을 방치하고 외곽으로 빠져나간 무책임한 경찰력을 대신해서 한인들이 조직한 것이 자경단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자경단은 일본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잔악한 행위나 폭력을 대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때로는 경찰의 무기나의 경찰과 같은 감시와 권력을 행사하면서 방범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에는 코로나 자경단이 결성되어 거친 활동을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역 자경단이 신규로 최종 판정을 받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에 위해를 가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테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다노 다이스케 교수는 일본에서만 왜 이렇게 자숙 경찰과 자경단의 활동이 심각할까라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다이스케 교수는 코로나가 발생한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하거나 자기 지역 외의 차량은 파손해버리는 행위는 일종의 파시즘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권위에 복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에 자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큰 권위에 복종하는 자신은 작은 권력을 가진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경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나도 무인 판매점을 지킨다고 나서면 자숙 경찰이라고 지칭합니다. 자기가 동네를 지킨다는 마음이 경찰의 목표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자숙 경찰은 밤에도 몰래 영업을 하는 술집을 찾아서 가게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안 따르면 불법이라는 정의감에 불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감으로 포장된 내면에는 너는 왜 장사하느냐 라는 질투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숙 경찰의 대부분이 너희들이 통제에 안 따르면 통제를 따르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는 심정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무인 판매소의 도난을 다룬 뉴스나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훔쳐가는 사람을 쫓아가거나 도난 상황의 영상을 공개하는 식입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영상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서 한국의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처럼 인기가 많습니다. 연일 각자 다른 주인공이 나와서 훔쳐가고 따라가고 붙잡고 하다 보니 스릴 넘친다는 평가에 도둑을 공식적으로 욕하며 스트레스도 푸는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근 무인 판매점은 황당하게도 도난을 당해야 관심을 끌고 물건도 팔리고 돈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인들은 한두 번 도난을 당해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